안녕하십니까? 욜로 버전8을 활용한 객체 검출 산업 적용 과정을 강의할 한국폴리텍대학 송정현 교수입니다. 학습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욜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커스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데이터 어노테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한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커스텀 욜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객체를 검출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욜로의 산업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는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구글의 콜랩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콜랩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워서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드라이브 버튼을 구글 드라이버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여기 파일들을 모아놨는데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무런 파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콜랩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 설치하는 부분이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가 기능을 설치하는 버튼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여기 앱 검색 부분에 COLA 콜라라고 이렇게 치시면 콜라보러토리가 검색이 될 텐데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됨으로 표시가 되는데, 설치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얘를 클릭하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금방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콜랩 앱을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콜랩 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 드라이브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더보기에 여기 이제 구글 콜라보러토리가 표시가 되었다면 이 콜랩 앱이 잘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배포해 드리는 프로그램 소스를 실행시킬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글 콜라보러토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랩 앱이 뜨는데요. 이 콜랩 환경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에 있는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 제가 배포해 드리는 프로그램 소스를 실행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서가 껌뻑껌뻑 있는 여기를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 구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호스팅 해준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말씀드렸듯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이 주피터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접속이 되면은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자원을 할당받습니다. 자원을 할당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죠?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 GitHub에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com에 json-ok로 URL을 쳐서 넣으시면요, 제 GitHub라고 하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저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레포지토리 저장 장소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란색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이것이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폴더는 커스텀 욜로 8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배포를 해 나왔는데, 이것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녹색 버튼인 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할 구글 콜랩에서 URL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이걸로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카피도 되고 보이시죠? 잠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클립보드, 지금 PC 클립보드에 이 URL이 저장이 된 거고요. 여기 다운로드 zip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파일이 zip 파일로 우리 로컬 PC로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git 느낌표, 그 다음에 git 클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요 주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제가 배포한 이 GitHub에 있는 요 커스텀 욜로 파일 프로그램이 버추얼머신 로컬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버추얼머신 로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지우지 않는 이상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 두어야만 지금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버튼 중에서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버추얼 머신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사선이 가는데요. 여기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마운트가 완료가 되면은 네, 완료가 되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버튼 폴더가 이렇게 생기고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마이 드라이브가 내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드라이브 폴더에 내 드라이브가 여기 마이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셀을 실행하는 방법은 까만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데요. 자, 요 URL로부터 리프레시를 해보면 요 커스텀 언더바 욜로 8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 더 눌러서 셀을 하나 더 늘리고요. 우리는 요 세션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었던 버추얼 머신에 저장됐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커스텀 언더바 욜로 8을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를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mv move 리눅스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타이핑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경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욜로 8 이 폴더를 내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경로 복사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텀 욜로 8 폴더를 내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다가 커스텀 욜로 8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무브니까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여기서 무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지고 내 드라이브에 커스텀 욜로 8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났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 내 구글 드라이브에 이 커스텀 언더바 욜로 8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복사해 뒀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하면 일로 들어와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언더바 욜로 8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욜로 버전 8 버전을 한번 불러와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트레인디드 욜로 버전 8 IPIMB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션으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통해서
우리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버추얼 머신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프리트레인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습된 욜로 버전 4를 욜로 버전 8 버전을 욜로의 버전 8 버전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는 다른 어떠한 그 디텍션 버전보다도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것을 자랑을 하는데요. 욜로 버전 8은 뭐 욜로 버전 1서부터 시작했겠죠. 지금 최신 버전이 8 버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5 버전, 6 버전, 7 버전보다도 훨씬 라이트하면서, 그죠? 작으면서도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파란색 선이 욜로 버전 8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하면서 또 정확도도 높은 그런 욜로 버전 8 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욜로 버전 8을 개발한 회사는 울트라라이틱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한 소스가 역시 GitHub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울트라라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욜로 버전 8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욜로 버전 이미 학습된 욜로 버전 8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욜로 버전 8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배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버추얼 머신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트라라이틱스 pip 인스톨 울트라라이틱스를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버추얼 머신에서 울트라라이틱스에서 배포한 욜로 버전 8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잘 설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욜로 버전 8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디텍션은 뭐냐면 어떤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딱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객체가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일 확률, 신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게 디텍션은 이렇게 객체를 바운딩 박스로 찾아주지만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물체 그 자체의 모형대로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를 찾아서 트래킹도 할 수 있고요. 포즈에 대한 것을 디텍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다 해보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요. 우리는 이제 검출과 디텍션과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과 포즈에 대해서 한번 이미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디텍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인데요. 욜로 버전 8인데 이 모델들입니다. 다 학습된 모델들인데 이8 뒤에 붙어 있는 NSMLX는 뭐냐면은 모델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모델, 스몰, 그 다음에 미들, 라지, 익스텐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 넣어줄 사이즈는 640이고 MAP는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37.3보다는 53점 이 뒤로 갈수록 그죠? 점점 숫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보세요. 스피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스피드는 뭐예요? 숫자가 큰 것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정확하지만 속도가 늦어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이냐.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하느냐, 라이트하면서 빠른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정확한 걸 원하는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울트라라이틱스에서 그 다음 욜로 모듈을 불러와서 요것들 중에서 우리는 나노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욜로 버전 8의 N 나노 모델을 불러와서 이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된 가중치를 함께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와 가지고요. 모델.predict 하게 되면은 이 소스 파라미터 안에 우리가 예측할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 이미지 내에서 bus.jpg라고 하는 이미지 내에서 객체를 찾아주고 그 찾은 결과를 이미지를 저장을 해준다. save to로 이렇게 됐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runs라고 하는 폴더의 디텍션의 predict, runs의 디텍션의 predict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돼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불러와 가지고요. 어떻게 모델이 예측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87%, 이거 사람 82%,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야 교통 표지판 이런 것도 이제 잘 찾았죠. 그죠? 욜로가 찾을 수 있는 항목이 한 8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분할인데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도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요 뒤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모델의 무게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속도는 어떻게 해요? 그죠? 좀 늦어지는 그런 속도는 좀 늦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울트라 라이틱스에 있는 욜로 모드를 불러와서 그 욜로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요것 중에 가장 라이트한 욜로 버전 8 나노 버전 다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렇게 모델 아키텍처와 가중치를 함께 불러와서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와줬는데 그 모델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predict. 그래서 똑같이 아까 사용했었던 bus.jpg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런스의 세그먼트의 predict이라고 하는 폴더에 예측 결과가 저장이 돼 있다. 이제 여기 저장돼 있다는 거죠. 역시 predict에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도 역시 바운딩 박스는 하네요. 디텍션처럼. 이것도 가능하고 달리 아까는 뭐예요? 이렇게 그죠? 찾은 객체에 어떻게 이거 마스킹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을 좀 입혔죠. 그죠? 객체의 테두리에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찾은 객체는 뭐고 그것일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 사람. 네, 그죠? 자, 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즈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그죠? 속도는 느려지지만 정확도는 높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죠. 울트라라이틱스에서 욜로 모드를 불러와서 그 욜로 모드를 통해서 요 가장 앞에 있는 거 욜로 버전 8 나노 버전의 포즈 모델을 불러오는데 모델 아키텍처와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함께 불러와서 요 모델이란 이름으로 불러와진다는 거죠. 그죠?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디텍션을 한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요 bus.jpg 이미지를 넣어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runs의 포즈의 predict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runs의 포즈의 predict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역시 그 URL을 넣어서 예측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이 관절 포즈들을 이렇게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제 욜로가 찾을 수 있는 항목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80가지 종류, 이미 정의되어 있는 80가지 종류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욜로가 찾을 수 있는 80가지 이외의
항목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아나콘다.com free download 아나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면 지금 아나콘다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나콘다의 버전은요. 파이썬 3.11 버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맥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리눅스 OS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파이썬 11 버전에서 11 버전의 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받아질 것입니다. 자,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아나콘다 사이트를 통해서 아나콘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렸고요. 요것을 설치가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순서에 맞게 그냥 클릭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요.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폴더 열기를 해서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이렇게 설치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다운로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아나콘다 64비트 새로 설치됨이라는 이렇게 폴더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얘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 얘를 선택,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만색 창이 뜨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게 아나콘다 최신 버전이 파이썬 11 버전으로 인스톨러를 배포를 해서 현재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는데 우리가 어노테이션 툴로 사용하려고 하는 툴이 라벨 img라고 하는 패키지인데 그것이 지금 파이썬 3.11 버전에서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라벨 img를 돌릴 수 있는 파이썬 3.9 버전의 환경을 가상환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라벨 img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환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다 create -n 이렇게 해주시고 파이썬 3.9 그래서 딥러닝 3.9 요거는 제가 임의로 DL39는 가상환경 이름인데 제가 임의로 지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3.9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3.9 버전의 가상환경을 DL39라고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요. 예, 그래서 yes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었다 지워서 다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es Y를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상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상환경으로 진입하는 방법은요. 콘다 액티베이트 DL39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 DL39 가상환경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베이스에서 가로와 가지고 베이스에서 DL39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DL39의 가상 환경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고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pip list라는 명령을 해주시면 설치된 이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목록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패키지가 별로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활용할 툴이 라벨 img라고 하는 툴인데요. 그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pip install 라벨 대문자로 img입니다. 그래서 pip install 라벨 img라고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 라벨 img가 설치가 완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라벨 img를 실행시키는 방법인데요. 라벨 img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떴다. 그러면 라벨 img가 잘 설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벨 img가 설치가 잘 되었다면요. 잠깐 이것을 내려놓고요. 이미지가 좀 필요로 하니까 다시 제 GitHub 사이트로 이렇게 오시면 다시 github.com의 jh송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것을 아까 창을 내려놓으셨던 분들은 레포지토리에 여기 커스텀 욜로 파일로 들어오셔서 요 코드에 여기를 누르면 그죠? 다운로드 zip을 누르면 우리 PC에 다운로드로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더 열기로 해서 보시면 요 GitHub에 있는 제 소스가 custom underbar 욜로 파일 메인이라고 하는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압축 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압축을 풀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을 헷갈리니까 좀 닫아 보겠습니다. 닫았고요. 자, 그러면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다시 또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있고요. 이 데이터셋에 이렇게 이미지 프롯 이미지가 1번서부터 20번까지 JPG 이미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한번 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자, 다시 이렇게 내려놨었던 라벨 img를 이렇게 한번 좀 확대를 해 놓고요. 몇 가지 옵션을 좀 설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오픈 디렉토리 버튼이 이렇게 있죠. 오픈 디렉토리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다운로드의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데이터셋을 폴더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폴더에 들어있는 20장의 이미지가 이쪽에 파일 리스트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1번서부터 fruit 1.jpg서부터 fruit 20.jpg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들을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픈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ange Save Direct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줘서 지금 방금 다시 우리가 이미지 경로를 해줬던 거랑 똑같은 폴더로 어노테이션한 파일을 저장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의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여기에 데이터셋 이것으로 폴더 선택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하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함께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디트의 그 뷰에 보면 오토 세이브 모드라고 돼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뷰를 보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넥스트 페이지로 넥스트 이미지로 클릭해서 이제 작업을 다 하면 넘어가면 자동으로 우리가 라벨링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저장 포맷입니다.
어노테이션한 파일 저장을 하는 포맷인데요. 파스칼 VOC는 XM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욜로는 여기 보시면 한번 토글을 하면 이렇게 토글이 되는데요. 욜로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욜로 포맷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욜로의 포맷으로 저장을 하라, 이렇게 선택을 반드시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W키를 누르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고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해주고 요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멜론 참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또 W키를 키보드에 W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뭐죠?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해서 OK 해주시면 되고, 다시 또 W키를 눌러서 이렇게 참외를 오리엔탈 멜론을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넥스트 이미지로 그냥 누르시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노테이션한 요 내용이 저장이 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넥스트 이미지를 눌러오면 그 다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아까 다운로드에 커스텀 욜로 파일 메인에 데이터셋에 이렇게 두 가지 class.txt 파일하고 fruit1. 그죠? 요 이름하고 똑같죠? 요 이미지의 이름과 요 어노테이션한 파일의 이름이 fruit01.txt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열어볼까요? 보면 그죠? 야, 우리가 입력한 그 오리엔탈 멜론과 토마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fruit01. 제로1.txt 파일에 이런 이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라벨 img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fruit1.jpg에서 뭔가 어떤 객체를 어노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되는 것이 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숫자가 자 클래스의 번호예요. 그래서 얘는 뭐 사과다, 얘는 오리엔탈 멜론이다, 얘는 토마토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하면 이런 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 네 가지가 이제 공백을 두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여기가 센터 X, 그 다음에 센터 Y점이 돼요. 그래서 요 바운딩 박스 한 박스의 센터점에 센터 X, 센터 Y의 비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은 width의 비율값, 이것은 height의 비율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값은요, 이미지의 절대값, 그래서 width와 height의 절대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 어노테이션한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비율값을 가지고 있게 됐냐? 우리가 모델로 들어오는 사이즈는 일정하지만 입력되는 이미지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비율값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확하게 우리가 어노테이션한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율값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 이렇게 1로 해서 볼게요.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참외 2개, 토마토 하나 있잖아요. 참외 오리엔탈 멜론이 숫자 0이고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가 1이에요. 클래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 X, 센터 Y, width, height라는 거죠. 그죠? 우리 바운딩 박스 한 센터 X, 센터 Y, width, height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닫아보고요. 우리가 다음 거 했었잖아요. 넥스트 이미지. 자, 요거였었죠. 그죠? 두 번째 이미지인데요. 또 W키를 누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리엔탈 멜론 또 W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해주시고, 얘는 토마토. 새로운 객체가 나왔죠. 사과가. 그래서 W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사과 객체를 바운딩 박스 한 다음에 얘는 새롭게
된 거니까 애플 이렇게 해서 OK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넥스트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세 번째 프루스 3.jpg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번에는 클래스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classes.txt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는 이 객체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객체가 애플이 하나 더 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룻 2에서는 0이면 오리엔탈 멜론, 아까 토마토, 얘가 0, 1, 2죠. 그래서 이게 애플이 되겠습니다. 객체. 그의 센터 X, 센터 Y, 위트, 하이트의 정보를 이렇게 fruit 2.txt 파일에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미지와 이 어노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이미지와 라벨링한 파일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작업을 해야 커스텀 욜로를 학습시킬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파일서부터 20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어노테이션을 커스텀 욜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객체를 어노테이션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커스텀 욜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연습한 이 프룻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는 너무 자료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public logoflow.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총 한 40개의 데이터셋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객체 검출을 위해서 36개가 되어 있고 분류를 위해서 4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우리는 좀 아쿠아리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아쿠아리움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면요. 638개의 이미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의 포맷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욜로 8 버전의 커스텀 욜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욜로 8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ow 다운로드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주피터 터미널 로우 URL 중에 터미널을 선택을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오시면 해와서 우리가 콜랩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셋을 욜로 모델의 포맷으로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근데 이제 이 다운로드 URL에는 우리 계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콜랩 구글 계정으로 요 로고플로우.com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요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의 이 그 계정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계정으로 하는 거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커스텀 디텍션 욜로 버전 8 IPR 앰플리파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그 긁어온 것을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이제 코드가 붙여 넣어지고요. 앞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느낌표를 넣어 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이 URL을 통해서 아까 로고플로우.com에서 욜로 포맷의 데이터를 내려받는 그런 코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집니다. 리프레시 하시면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의 이제 이미지와 라벨 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이미지와 라벨,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이미지와 라벨 폴더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불러와 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는 토이의 장난감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폴로우가 제공해준 이제 야물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 캣 그래서 데이터 야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number of clause 분류의 가지수는 이 분류의 어노테이션 한 게 몇 가지나 되느냐 하는 것이 분류는 7가지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요렇게 아쿠아리움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학습을 시킬 거예요. 욜로 버전 8로. 그러면 이 야물 파일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야물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분류의 부류는 무엇인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야물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pip install 파이 야물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야물 파일을 불러와서 설치 경로는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 훈련 데이터셋에 있어서는 트레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은 여기에 들어있고 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다. 그죠? 여기 들어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여기에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경로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스는 우리가 분류할 분류를 넣어준 거고요. 분류의 이름. 근데 요 이름은 여기서 어노테이션한 요 분류의 순서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클래스도 역시 이것이 7가지잖아요. 그래서 7가지, 7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주고 그것을 아쿠아리움 언더바 데이터 야물이라는 파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읽어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경로, 그 다음에 분류할 데이터의 분류, 그 다음에 그 분류가 몇 개인지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이렇게 아쿠아리움 언더바 데이터 야물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 욜로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과 야물 파일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울트라라이틱스라는 것을 그 울트라라이틱스사에서 배포한 이 울트라라이틱스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설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셋업이 완료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커스텀 욜로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보시면 미리 학습된 모델도 이런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킬 건데요. 그래서 울트라라이틱스의 욜로 모듈을 불러와서 요 앞에 거, 요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노 모델을 불러와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오죠. 자,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와서 지금 불러온 그 나노 모델 버전 8 나노 모델이 분류할 수 있는 부류와 그 종류는 몇 개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이미 학습된 욜로 버전 8 모델의 나노 버전의 모델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가중치를 함께 불러왔기 때문에 이 모델이 분류할 수 있는 부류는 80개라는 거죠. 그 80개의 분류가 0서부터 이렇게 79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0번이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위해서는 모델점 트레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야물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물 파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의 경로가 들어있는 그런 야물 파일을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쿠아리움 언더바 데이터 점 야물 그 다음에 이건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적으로 요 f옥의 그 파라미터 값을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변경해 가면서 여러 번 학습을 시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이미지를 한번 학습시킬 때 몇 장씩 학습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인데요. 640입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모델에 넣어줄 이미지의 사이즈가 640이기 때문에 640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실행을 누르면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죠? 어, 학습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4 우리가 100번 줬잖아요, 제가. 그죠? 학습 횟수를 100번 줬기 때문에 100번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100번까지 다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끊었다가 다시 학습이 완료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한 28분 여분간 학습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한 결과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클래스 all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확도는 이 모델 학습을 한 정확도는 약 76.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에폭을 좀 조정을 더 해가면서 전 시간 관계상 한 100번 돌려서 이 정도 정확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학습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넣어줬었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넣었을 때 그 각각의 클래스들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씩 나왔다. 그래서 평균 76.7% 정도로 학습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모델의 그 학습한 결과가 여기에 이제 런에 보면 디텍트의 밑에 트레인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요 웨이트 밑에 요 best.pt, last.pt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가중치 파일이 저장이 됐는데요. 학습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중치 파일이 초기 값에서 가장 적합한 파일로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뭐고 라스트는 뭐냐. 마지막 우리가 에폭을 우리가 100으로 했을 때 마지막 학습이 완료된 파일이 이제 그 last.pt고요. 100번 학습하는 동안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이 best.pt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best.p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best.pt를 불러와서 그 모델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겠죠. 예측하는 파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 학습한 결과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트레인의 result.png라고 하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요. 로스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0번서부터 100번까지 학습을 하는 동안 트레인 데이터셋을 넣어서 오차가 이렇게 갈수록 0번서부터 100번까지 에폭이 진행될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정확도인데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확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체크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리콜이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델 평가의 척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0번서부터 100번까지 학습을 하는 동안 정확도가 점점 이렇게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무엇을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까 그냥 처음에 욜로 모델을 불러왔을 때는 80가지를 불러왔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7가지였죠. 그죠? 아쿠아리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0번서부터 6번까지 부류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된 모델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이미지에 있는 거를 제가 임의로 좀 불러와서 여기 있는 것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델.predict 할 때 소스에 이미지가 있는 폴더의 경로까지만 넣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넣어서 예측을 다 수행을 합니다. 세이브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넣어서 모델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 결과가 런의 디텍티브 프레딕에 있으니까 런의 디텍티브 프레딕에 이 이미지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확인을 해보면 네, 예, 이거 펭귄이었네요. 그죠? 펭귄 맞죠? 그죠? 펭귄을 약 91%, 93%의 수준으로 잘 예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다운로드했었던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 shark.mp4 파일을 제가 함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버추얼 머신 로컬에 이렇게 내려놓기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으로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와 줬으면 shark.mp4 파일을 이걸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넣어서 소스에 동영상도 넣어서 예측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결과 파일이 들어가 있다는데 우리는 이 콜앱 환경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런의 디텍트의 predict2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렇게 shark.avi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의 디텍트의 predict2에 이렇게 shark.mp4를 놓으니까 avi로 우리가 이제 디텍션한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시켜줬는데요. 우리 여기서 볼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이 URL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는요. 이렇게 shark.avi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mp4로 변환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커스텀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에 이 shark.mp4 파일을 넣어서 어떻게 샤크를, 그 상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었는데요. 모델을 통해서 샤크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쉬도 찾아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매번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런의 트레인에 여기 보시면 웨이트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저장하고 갈게요. 자, 요걸 내려받으시면 다운로드 요 둘 다 내려받기를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그 학습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요 파일을 로컬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불러와서 이제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기 때문에 불러와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이 끊어지게 되면 이 내용이 다 없어지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려받은 모델을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울트라라이틱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체크도 하고 설치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잘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라이틱스의 욜로의 모델을 불러와서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 있는 걸 사용을 할게요. 그 런의 저 런의 디텍트의 트레인 밑에 있었죠, 그죠? 트레인의 웨이트 밑에 베스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웨이트 밑에 요 베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올려놓은 경로로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로가 트레인 2가 아니라 트레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가 커스텀 모델로 지금 모델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이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다시. 자, 7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폴더에 있는 이 테스트 폴더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임의의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서 이렇게 그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예측 결과가 predict 3에 있다. 자, 그래서 predict 3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속도가 느리네요. 네,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시들을 잘 디텍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욜로의 산업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제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이 완료가 됐을 때 이것이 이제 금속이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를 구분해서 금속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재를 하고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죠. 이렇게 컴퓨터 비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이제 제조 현장의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이런 컴퓨터 비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것이 뭐 금속이냐 플라스틱이냐가 아니라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별을 해서 정상인 제품은 적재를 하고 불량은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이 우리가 학습된 모델로 욜로 버전 8 커스텀 모델로 들어오게 되면 모델의 출력 결과는 이것이 금속이다 아니면 플라스틱이다 아니면 정상 제품이다 아니면 불량이다를 출력 결과로 내줘서 그 결과를 PLC 자동 제어 쪽으로 보내서 정상인 것은 적재를 시키고 비정상인 것은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밖에도 다양하게 어떤 교통 분야라든가 또 안전 분야라든가 또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공사 현장의 안전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 우리가 이런 욜로를 적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